자, 오늘은 이제 9번째인데 어차피 다 똑같은 내용이라고. 2차 부등식과 두 그래프의 관계라고 돼 있어. 관계. 사실은 뭐 관계가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2차 부등식이나 1차 부등식에서 처음부터 강조했던 내용 중에 거의 대부분이 지금 오늘 수업하는 이 내용이라고. 사실상. 자, 문제를 한번 보면 지금 여기에 보이는 두 개의 그래프가 나와 있어. 그지? 그러면 이 두 개의 그래프를 한번 우리가 미리 한번 생각을 잠깐 해볼 때 이런 생각이었던 거잖아. 이런 생각. 일단 요걸 하나 먼저 봐봐.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0보다 크다. 이 얘기가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이 왼쪽에 있는 것도 하나의 함수 fx라고 생각하고 오른쪽에 있는 0도 어떤 함수라고 생각을 해본다 이거야. 다시 말하면 gx를 0이라고 하는 상수 함수라고 볼 때 fx가 gx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만약에 얘를 있잖아. 얘를 x제곱 놔두고 3x랑 2를 반대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봐도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얘를 fx 얘를 gx라고 해도 어차피 똑같은 결과라고. fx가 gx보다 크다. 그지? 그러면 fx는 어떤 2차 함수의 그래프 형식을 가지고 있고 여기 보이는 요 gx는 기울기가 3인 직선이니까 fx가 gx보다 크다는 말은 사실은 이 구간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거야. fx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위에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교점의 좌표를 어떻게 풀었냐면 이 상태로 풀지 않고 얘처럼 풀었던 거지.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점의 좌표가 1과 2였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0이 되는 좌표 그걸 1과 2라고 하기 때문에 1의 왼쪽과 2의 오른쪽이라고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거라. 사실 여기에 보이는 함수식이 하나의 함수로 되어 있긴 하지만 얘를 이와 같이 두 개로 쪼개서 봐도 상관이 없다는 말이야. 그러면 자 지금의 이 얘기를 기본으로 해서 옆에 보이는 이 그림을 한번 보자는 거지. 이 옆에 보이는 그림. fx의 그래프는 2차 함수고 gx는 1차 함수인데 fx가 gx보다 크대. fx가 gx보다 위에 있다. 그 말은 결국 어디냐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fx 2차 함수의 그래프가 gx보다 위에 있는 구간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면 만나는 점의 x 좌표가 지금 사실상 보면 마이너스 1과 3에서 만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거야. 교점의 x좌표. 그지?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과 3인데 마이너스 1의 왼쪽으로 가고 3의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답을 쓸 때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 x가 3보다 큰 쪽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결과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fx가 gx보다 큰 x의 범위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가 3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답이 여기에 보이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0보다 크다의 답과 같다는 말이야. 문제가.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가 됐을 거냐. x 더하기 1과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됐어야지. 왜냐면 얘 답이 얘잖아. 그지? 그 말은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이 0보다 컸다는 말이고 결과적으로 a는 마이너스 2고 b는 마이너스 3이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이라고. fx가 gx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보통 학교 시험에서 자주 보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px 플러스 q는 직선이고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2차 함수식이야. 근데 여기에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2차 함수가 px 플러스 q보다 큰 쪽은 어디냐. 큰 쪽. 작은 쪽이라고 해볼까? 자, 작은 쪽은 어디냐 이거야. 작거나 혹은 같은 거 지금 내가 디귿 때문에 잠깐 설명하는 건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2차 함수의 그래프보다 직선이 위에 있는 거자. 직선이 위에 있는 거 한번 봐봐. 이 구간은 2차 함수보다 직선이 위에 있지. 보이지? 요 직선 말이에요. 요 직선. 이 직선이 2차 함수보다 위에 있잖아. 그 자리가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단 말이야. 알파와 베타 사이. 등호가 있으면 같이 일단 넣어주면 되는데 2차 함수 그래프보다 직선이 위에 있는 구간이 알파와 베타 사이는 직선이 위에 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이 디귿에 보면 이렇게 써 있는데 디귿은 그럼 어떻게 쓴 거냐면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켜서 ax제곱 더하기 b-px 더하기 c-q가 0보다 작다. 자, 이렇게 하나의 그래프로 뭉쳐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그지?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겨먹은 2차 부등식을 이렇게 두 개의 2차 함수와 1차 함수로 쪼개서 보면 두 그래프의 위치 관계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디귿은 일단 맞겠다 이거야. 그지? 그러면 기억에서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2차 함수 그래프가 두 근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지. 그러면 2차 함수는 지금 봐봐.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고 있는 거 맞잖아. 그지? 맞지? 니은이 뭘까? 니은. 갑자기 왜 x자리에 q가 들어갔을까 이거야. 여기에 보이는 이 q 있지? q. 1차 함수의 q. q는 어디 있는 거냐면 양수 값이야. 자, 이거 그림 한번 잘 봐야 돼.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알파를 지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y축이 있는 이런 상태로 지금 그려져 있어. 근데 q가 요 정도에 있단 말이야. q. 그러면 이 q는 양수란 얘기지. 양수. 근데 여기에다가 x자리에다가 q를 집어넣었어. 자, x자리에다가 q를 집어넣었어. 이 말이 무슨 말이야? x자리에다 q를 넣었다는 말은 q에 대한 함수값을 얘기하는 거지. q의 함수값은 어디 있어? 양수 자리에 있다. x자리에다가 q를 넣어봐라. 그러면 양수가 될 것이다 라고 문제 니은에 그렇게 써있다는 말이라고. 니은은 그렇게 써있다. 알겠지? 자, 구다의 3번에서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fx와 gx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있는 얘는 뭐냐 이거야. a-px의 제곱에다가 b-qx 그 다음에 c-r이 0보다 작대. 그러면 px제곱 qxr을 반대쪽으로 넘겨버리면 이런 모양이 될 거잖아. px제곱 더하기 qx 더하기 r 이렇게 될 건데 이게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2차 함수 fx가 2차 함수 gx보다 작다. 아래에 있다 이 말이야. 아래. fx의 그래프가 gx보다 아래에 있다는 말은 자, 요 자리 있지. 요 자리. fx가 gx보다 밑에 있는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야? 3까지는 fx가 gx보다 밑에 아래쪽에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를 우리는 그림상에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다는 말이지. 자, 그 다음 나오는 문제도 역시나 동일하지만 그림이 없어. 그지?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 무슨 말이야?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1차 함수와 2차 함수 그래프가 직선과 접하면서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만난다. 이 만난다는 말. 만난다라고 하면 뭘 생각하라 그래서? 근이 교점이야. 교점을 우리는 근이라고 할 건데 만난다는 말은 근이 있다는 말이지. 다시 말하면 x제곱 더하기 2mx 더하기 m과 2x 더하기 1이 만나는데
교점이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야. 그러면 x제곱에 2m-2의 x에다가 한쪽으로 다 넘겨서 정리하면 1차, 2차 방정식이 되지. 이놈에 대한 판별식을 써. 짝수 판별식. 절반의 제곱 빼기 AC가 0보다 어때? 크거나 같아야지. 서로 다른 두 근 또는 중근을 가질 것이다. 자, 전개해서 m제곱 마이너스 3m 더하기 2가 0보다 크대.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m-1과 m-2가 0보다 크니까 크다는 바깥 범위 m이 1보다 작거나 m이 2보다 크다. 물론 여기는 또는이지.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해주면 되겠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보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대. 이번에는 항상 아래쪽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항상 아래쪽에 있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직선보다 항상 아래에 있으려면 이런 모양이 돼야지. 2차 함수가 직선보다 밑에 있다. 그 말은 뭐야? 교점이 없다 이거야. 교점이 없다. 교점이 없다는 말이 뭐야? 근이 없다는 얘기지. 교점을 근이라고 했으니까 교점이 없다. 그러니까 ax제곱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x 빼기 a가 교점이 없다고. ax제곱 빼기 더하기 넘겨서 다 넘겨서 이놈에 대한 판별식을 써보자고. 절반의 제곱 빼기 ac가 0보다 작아야 된단 말이야. 왜? 근이 없으니까. 그러면 정리해서 보면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3a 더하기 4가 0보다 작은 거지. 그럼 마이너스 곱해서 a제곱 마이너스 3a 빼기 4가 0보다 커야지. 인수분해하면 a-4와 a 더하기 1이 0보다 크니까 a 값의 범위는 크다는 바깥 범위로 이렇게 써야 돼. 일단 여기까지 했잖아.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건 뭐냐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 되잖아.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위로 볼록해야 된다 이거야. 위로 볼록하다는 말은 a가 음수라는 얘기지. 그지? 위로 볼록했다는 말은 a가 음수란 말이야. 그래서 a가 음수인 것과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4보다 크다의 뭘 찾아야 돼? 공통인 범위를 찾아서 답을 써줘야 돼. 그러면 0보다 작은 것들 중에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4보다 큰 것은 뭐가 답이겠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것을 우리는 답이라고 해야 되겠다 이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것 중에 정수 a가 가장 큰 것은 마이너스 2라고 체크해주면 되는 거지. 자, 주어진 범위가 주어진 2차 부등식이야. 조심해야 돼. 이게 조금. 자, 문제를 한번 잘 봐. x제곱 빼기 4x 빼기 4k 더하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4k 더하기 3이 0보다 작은데 언제 0보다 작냐면 3과 5 사이에서는 0보다 작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거. 얘가 그러면 3과 5로 인수분해가 되냐? 그런 뜻이 아니고 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0보다 작다 이거야. 대칭축이 이하 현재 0보다 작은데 3과 5 사이에서는 0보다 작대. 다른 데는 0보다 작을 필요 없어. 하지만 3부터 5까지 이 사이에서는 이 자리 말이야. 이 자리가 0보다 작다는 거라고. 3과 5 사이는 0보다 작다. 다른 데는 0보다 큰지 작은지 관심 없고 3부터 5까지는 0보다 작다는 말이에요. 0보다 작다는 말은 x축 아래에 있다는 말이라고.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얘를 fx라고 생각할 때 3에 대한 함수값과 5에 대한 함수값이 모두 음수란 뜻이란 말이야. f의 3이 뭐냐? 3 집어넣어. 자, 주어진 식에다가 3을 집어넣었더니 음수가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정리해보면 4K가 0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거야. 그래서 K가 0보다는
크거나 같다. 요렇게 일단 하나를 찾을 수가 있지. 그지? 이거 정리하면 이렇게 되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5에 대한 함수값 5를 집어넣어서 25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4k 더하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대. 그러면 4k를 넘겨서 보면 8이 되겠지? 그러면 k가 2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나와.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2보다 크면서 0보다 큰 거, 2보다 크면서 0보다 큰 것은 어디냐? 당연히 2보다 큰 것을 답이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k의 범위를 찾아주면 된다는 거야.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방금 전에 했던 거를 잘 봐. 얘는 조금 쉬운데 왜 쉽냐면 대칭축의 위치가 결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쉬운 거야. 그러면 9-7번에서는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2x제곱 더하기 1이 얘보다 항상 아래에 있다는 거지. 이 직선보다 항상 아래에 있대. 항상 아래에 있대. 항상 아래쪽. 근데 이 범위에서는 그렇다는 거야. 1부터 2까지 1과 2 사이에서는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아래에 있다. 그래서 얘를 우리 쓰기를 이렇게 썼는데 얘를 이렇게 넘겨서 정리하면 되잖아. 2x제곱에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ax 더하기 1 빼기 a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하나의 그래프로 만들어버려. 하나. 두 개 그리기 불편하거든. 하나로 만든다고. 그랬을 때 얘가 1과 2 사이에서는 0보다 작다 라고 써있다 이거야. 자, 요거 조금 어려우니까 잘 봐야 돼. 첫 번째 생각할 건 뭐냐면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건데 대칭축이 몰라. 얼마인지. 대칭축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이거 대칭축 어떻게 구해? 대칭축 보통 어떻게 구하니? 대칭축. 물론 완전제곱식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칭축은 두근의 합의 절반. 이거를 우리가 보통 대칭축이라 그래. 대칭축. 알파 더하기 베타 a분의 a, 아니 2분의 a 절반 4분의 a를 일단 대칭축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1과 2 사이에서는 0보다 작다고 돼 있어. 그러면 1과 2가 여기 잘 봐. 대칭축이 여긴데 1과 2가 요렇게 되어 있는 건지. 물론 얘는 문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혹은 대칭축을 끼고 1과 2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세 번째로 1과 2가 이 대칭축을 포함하고 있는 건지는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반드시. 근데 얘는 어차피 1과 2 사이에서 음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요 두근 사이 안에 전부 다 들어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야. 1과 2 사이에서 음수, 1과 2 사이에서 음수, 1과 2 사이에서 음수. 그러니까 1의 함수값도 음수, 2의 함수값도 음수가 된다는 말이라고. 여기서 또 하나 조심할 거. 여기 1에 등호가 없지. 2에도 등호가 없잖아. 그 말은 1이 이 끝에 있는 이 근 자리지. 근. 1이 요 근까지 가더라도 성립한다는 거야. 왜 1이 근까지 갈 수 있냐? 그거는 뒤에 가서 나중에 한 번 더 우리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보기로 하고 저기에 주어져 있는 요 2차 함수를 그냥 편의상 fx라고 칠 때 f1이 2-1 집어넣은 거야. 얘가 음수인데 1이 등호를 포함한다는 거야. 자,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은 해봐야 돼. 그지? 왜냐면 1이 음수인데 1보다 큰 쪽에서 음수라는 거거든. 1이 양 끝에 근 자리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기 때문이야. 자, 정리하면 2a가 3보다 커야 되고 a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2도 그렇다 이거야. 2 집어넣으면 8-2a 더하기 1-a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왜 여기는 등호가 없는데 여기에 등호가 있냐? 이 부분은 수업 시간에 질문하라고. 알겠지? 자, 3a 넘겨서 a가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 둘의 뭘 찾아? 공통인 범위를 찾아야지. 공통 범위는 어떻게 된다? a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답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보기 중에서 2번이 답이 되겠네. 그지? 자, 9-8번.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시험에 뭐 거의 나온다고 봐야지. 그지? 많이 나왔던 문제들이야. 많이 나왔던 문제. 예를 잘 보면 모든 실수에 대하여 항상 성립한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 절대부등식이야. 절대부등식. 근데 잘 생각해 봐봐. 얘는 직선이거든. 직선보다 이 직선이 항상 위에 있대. 여기서 생각해 보라고.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어떤 직선이 항상 위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이렇다는 거지. 이렇다. 왜냐면 두 직선이 교점이 생기면 위에 있는 직선이 아래로 내려가기도 한단 말이지. 아래에 있었던 직선이 위로 올라오기도 한단 말이야. 얘보다 얘가 위에 있잖아. 얘보다 얘가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교점이 생기게 되면 위아래가 한번 바뀐다는 거야. 위에 있던 놈이 아래로 가고 아래에 있던 놈이 위로 가. 근데 x-2보다 a-x 더하기 b가 항상 위에 있대. 위에 있거나 만나거나. 그지?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 평행한다는 얘기야. 평행하다. x의 개수가 똑같다 이거야. a-1은 1이었을 거다. 그래서 a는 2가 됐다 이거야. 근데 두 직선이 얘가 이렇게 항상 위에 있으려면 이놈의 y절편보단 커야지. 얘는 y절편이 -2인데 얘는 y절편이 b잖아. 그러니까 -2보다 b가 커야 된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해서 a는 구했고 b의 범위를 1부분을 구했어. 그리고 나서 옆에 봤더니 2차 함수식이 또 있어? 그러면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봐. 요 1차 함수보다 2차 함수가 항상 위에 있대. 어차피 a는 2로 결정이 됐으니까 a에다가 2 집어넣어서 x 더하기 b가 2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2보다 항상 아래에 있다는 말은 2차 함수보다 직선이 밑에 있다는 말이지. 근데 등호가 있기 때문에 만날 수는 있어서 이렇게 접하는 경우는 되겠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중근을 갖거나 아니면 근이 없거나지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x 더하기 b가 2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2와 만나는데 한쪽으로 일단 넘겨. 자, 2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b가 0이라는 요 방정식이 판별식을 써보니까 절반의 제곱 빼기 ac 얘가 중근을 갖거나 근이 없겠다 이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b는 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면 -2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답을 뭐라고 적어야 돼? -2보다는 크지만 0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야. 이건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판단해서 풀어야 된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9-9번에서 역시나 동일한 상태인데 fx, 자, 주어진 범위에서 fx와 gx가 요렇대. 그러면 fx x제곱 더하기 ax-2보다 gx
마이너스 x제곱 빼기 5x 빼기 a 더하기 1이 작거나 같은데 한쪽으로 넘겨서 2x제곱에 a 플러스 5x 그 다음에 넘어오니까 플러스 a 빼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일단은 써있고, 이렇게 되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0 사이에서는 그러하다 이렇게 돼 있다고. 앞에서 풀었던 거 한번 복습하는 거야. 복습. 그러면 요 2차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0보다 작은 구간이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서 그렇다는 말은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서 음수값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라고. 그러니 f에다가 자 얘를 fx라고 생각하는 거야.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니 8 마이너스 a 빼기 10 더하기 a 빼기 3이 음수가 돼야 되고, 그러면 마이너스 a가 정리하면 5가 넘어가니까 a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 거지. 또 하나 0에 대한 함수값이 뭐야? 0 집어넣으니까 a 빼기 3인데 얘가 음수가 돼야 돼서 a가 3보다는 작거나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 5보다는 크거나 같은 상태가 돼야 돼. 그래서 답에다 쓸 때는 마이너스 5부터 3까지다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되겠지, 그지? 자, 9-10번은 아마 생소할 수도 있어. 생소. fx와 gx에 대해서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두 번째 건 임의의 실수 x1, x2에 대하여 요 차이만 우리가 알아두자 이거야. 이 차이. 이게 비슷한 말인데 뭐가 다르냐 이거야. 1번은 fx가 gx보다 크다는 말이고 2번은 f의 x1이 gx2보다 크다는 말이야. 이게 뭐가 달라 이게? 이게 뭐가 다르냐고. 이 두 가지가. 얘는 뭐냐면 fx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고 gx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야. 근데 이 x는 같은 x야. 같은 x. x를 하나 이렇게 그려보면 fx가 gx보다 위에 있다 이거야. x를 어디에다 그려도 fx가 gx보다 위에 있다고. 이 x는 같은 x. 그래서 x에 대해서 fx가 gx보다 크다 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fx 빼기 gx가 항상 양수라는 말이야. 이 말이 첫 번째 거.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a에서 gx를 빼면 항상 양수가 된대. 항상. 그러면 2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a가 항상 양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래프가 떠 있다는 거지. 두 놈의 차이가. 그러면 근이 없다는 말이야. 근이 없다. 반쪽 제곱 빼기 ac. 얘가 0보다 작다는 거라고. 그래서 a 값의 범위를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라고 하는 것이 1번 문제야. 얘가 1번이야. 근데 2번은 뭐가 다르냐면 fx의 그래프와 gx 그래프를 방금처럼 했잖아. 방금처럼. 근데 얘는 x1이고 얘는 x2라고. x가 다르다 이거야. x가 다르다. 그러면 내가 여기다 x1을 찍어. 그러면 이 자리가 fx1이 돼. 근데 이 자리에다가 x2를 찍잖아. 그러면 여기가 gx2가 된다고. 보이는 것처럼 gx2가 fx1보다 큰 쪽에 놓여져 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x를 서로 다르게 잡아도 f가 클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봐라 이거야. 그래서 그런 그림은 어떤 식으로 그리냐면 fx의 이 최소값 있지. fx의 최소값과
gx의 이 최대값, fx의 최소값이 gx의 최대값보다 높은 쪽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fx 그래프의 가장 작은 점이 gx 그래프의 가장 큰 점보다 크다. 이게 두 번째 문제야. 조금 달라. 그래서 fx의 최소값은 꼭지점의 y값, gx의 최대값도 꼭지점의 y값인데 꼭지점의 y값 두 개를 비교해서 fx의 꼭지점이 gx의 꼭지점보다 위에 있도록 해라. 이게 다른 거라고 1번과 2번이. 그러면 이제 설명이 끝났으니까 fx 한번 설명해 보자고. 우리가 fx는 완전제곱식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gx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려면 마이너스로 묶어야지, 그지?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야지. 그래서 x 더하기 2의 제곱에다가 4 더하기 2a가 됐잖아, 그지?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fx의 가장 작은 값과 gx의 가장 큰 값을 비교해 볼 때 이렇게 돼야 된다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5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답이 서로 다른 차이를 보인다는 거 하나 알아두도록 하자 이거야.